지난 1월 4일에 발표된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한 채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다주택자로서의 불리한 사항을 적용시키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인구 감소 지역은 2021년 10월에 우선 89곳을 지정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가평군, 연천군 등이 있습니다. 세법은 적용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를 가지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주머니TV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매년 새해가 될 때마다 우리가 꼭 체크해 봐야 하는 것이 달라진 제도입니다. 특히 금융조세 분야는 달라진 제도가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번쯤은 내 현재 상황과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의 건국 영웅 벤저민 프랭클린이 세상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은 세금이라고 했죠. 반대급부 없는 강제 지출이어서 사실 누구나 피하고 줄이고 싶어 합니다. 그럴수록 변화한 제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겠죠. 오늘 금주머니TV는 세무 전문가를 모시고 올해 개정된 세법의 주요 내용, 특히 부동산을 거래하고 보유하는 데 있어서 구독자 여러분께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설명드리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조상호 세무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조 세무사님은 삼선 서울시 의원 출신으로 현재 세무법인 두리의 종로점 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보유세는 이미 좀 낮췄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규제를 대체로 완화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세무 분야는 좀 어떤가요?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이것들 다 낮춰주기를 국민들은 바랄 텐데요. 네, 지난 1월 4일에 발표된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행 우리나라 세법은 다주택자에 한해서는 좀 불리한 세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한 채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다주택자로서의 불리한 사항을 적용시키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인구 감소 지역은 2021년 10월에 우선 89곳을 지정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가평군, 연천군 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방 소멸 현상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 혜택만을 보고 지방에 선뜻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재산세나 종부세, 양도세 분야에서 뭔가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세무사님 좀 변화가 있나요? 어떤가요? 네, 1월 4일 날 발표한 대책에 따라서 추후로 세법들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법은 적용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를 가지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추후 발표라는 게 그럼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나요? 원칙만 좀 그렇게 정한 건가요? 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된 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세컨드홈 활성화와 관련해서 각 세금 항목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주요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재산세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재산세법은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시키고 있고요.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낮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를 세컨드홈을 구입하더라도 계속 유지해 주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럼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 한 채를 매수한 수도권 주택가액 9억 이하의 1주택자의 경우에는 어떤 특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더 추가로 세금이 줄어든다는 건 아니고요. 수도권의 주택이 한 개 있어도 있는 상태에서 세컨드홈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세컨드 홈을 원해서 이렇게 인구 소멸 지역에 집을 샀을 경우에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예, 종부세도 마찬가지고요. 종부세는 현재 12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고령이나 장기 보유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80%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예. 그럼 세컨드 홈을 매수하고 기존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양도세는 어떤 기준으로 좀 매겨지게 되는 건가요? 양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세컨드홈을 추가로 구입한다 하더라도 그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을 적용할 수 있고 다주택자 중과도 그 주택은 제외를 하고 중과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저출산, 저출생이 인구 소멸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올해부터 자녀를 낳고 기르는 가정에 희소식이 있다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세무사님? 일단 취득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건데요. 올해부터 내년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를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100% 감면해 준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주택 가격은 12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1세대 1주택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서주거를 시작해야 되고 3년 이상 보유와 거주를 해야만이 이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또 희소식이 올해부터 혼인하거나 출산을 하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고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이거는 거주자한테만 해당이 되는데요. 거주자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거나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내에 증여를 받게 되면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1억 원까지 공제를 더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혜택이 많네요. 네. 그럼 혼인하고 바로 출산을 할 경우에 이 경우에는 2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쉽게도 그렇진 않고요. 두 가지를 합쳐서 1억까지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를 계산하기 때문에 두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양가에서 1억 5천, 1억 5천 해서 3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된 것이죠. 예. 지금까지 조상호 세무사님과 올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분야의 세법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금주머니TV는 조 세무사님과 함께 매월 구독자 여러분들의 세금 고민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전화 연결을 통해 라이브 세무 상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주머니TV 커뮤니티 게시판과 이메일로도 사연을 받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조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